네, 안녕하세요. 프리형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제가 이제 보라카이라는 관광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숨겨진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이제 시키올이라는 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키올이라는 섬은 현재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마녀의 섬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지인들은 아직 그렇게 믿고 있나 봐요. 그 시키올 섬 어느 산속 깊은 곳에 아직도 마녀가 살고 있다. 그래서 마녀가 이제 주술을 부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로 조금 아직까지는 그 현지인들이 관광으로 가기에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섬을 내 선생님이자 필리핀의 현지인인 그 분이 왜 가라고 했는지는 갑자기 또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친했던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바콜로드가 있는 그 큰 섬에서 페리만 한번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바콜로드에서 그 페리 선착장까지 그 두마게티라는 도시였어요. 그 두마게티까지 이동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페리까지 타고 하면은 총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긴 여정이었어요. 보라카이와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그래도 뭐 갈아타지 않고 버스 한 번을 타고 간 다음에 페리를 한번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보라카이보다는 좀 가까운 관광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콜로드에서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밤 늦게 버스를 타려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5명에서 제가 이동을 했거든요. 한국인 4명에 이제 홍콩인 1명 해서 남자들끼리 가기 때문에 그래도 치안 부분에서는 조금이나마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버스를 타고 두마게트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잠깐 아침 식사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를 타고 이제 시키올이라는 섬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페리는 약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탔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시키올이라는 섬의 선착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또한 앞에서부터 이제 많은 호객행위가 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숙소로 잡았던 곳이기도 하면서 저희가 최종 목적지인 이제 살라동 비치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오토바이를 타거나 또는 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호객행위 중에 제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선착장에서 그 산라동 비치까지 태워주는 가격이나 가면서 이제 여행 투어를 시켜주는 거죠. 중간중간에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오래된 교회나 오래된 호수, 연못 그런 데서 좀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좀 가이드 느낌으로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면서 저희 목적지인 산라동 비치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패키지 느낌의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그 스킬을 조금 발휘해서 어떻게 가격을 좀 깎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좋은 그 운전기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작은 지프니를 하나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라동 비치까지 가는 과정에서 4군데 정도를 제가 관광을 하고 이제 숙소까지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제가 그런 계획은 하지 않고 갔었던 부분인데 비용을 저희가 조금씩만 더 지불하다 보니 정말 관광도 할 수 있고 저희 숙소까지도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5명이라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밴을 빌리는 자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고요. 또 중간중간에 관광지를 소개도 시켜주고 세워서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을 그 현지인의 운전기사가 데려다 주고 저희는 거기에서 저희끼리도 즐기고 또 다시 타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자유로운 그런 관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오래된 이제 교회도 이제 접하게 되었고 저희가 사진도 이렇게 남기게 되고 두 번째 갔던 곳은 이제 좀 작은 폭포였어요. 폭포였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게 그 폭포의 물 색깔 자체가 정말 거의 하늘색 수준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뭔가 울창한 숲에 이 폭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뱀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많은 파충류와 뭐 동물도 많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좀 으스스한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진으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그 현지인들이 다이빙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한 관광객도 많이 다이빙을 시도하고 있었고 정말 놀랐던 부분은 그 현지인의 아마 나이가 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한 사이 정도 돼 보였어요. 근데 나무를 타고 계속 올라더니 20m 정도 되는 나무의 정상에 올라서서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놀랬냐? 수심이 제 가슴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강에서 이 다이빙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로 신기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라고만 느꼈어요. 이 필리핀인들이 조금 못 살지만은 정말 담력도 좋고 뭔가를 시키면 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제 한 7m 정도 되는 7, 8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이제 점프를 시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남들 앞에서 하는 거 보고 나도 멋있게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도전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이런 사진을 제가 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정말로 너무 좋았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저희가 목적지인 살라동 비치도 정말 좋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놀았던 그 숲속에 있는 그 작은 폭포가 정말로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어느덧 이제 저의 목적지인 이 살라동 비치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숙소와 그 비치의 거리는 약 걸어서 한 3분 정도 정말 가까운 거리였죠. 그래서 가자마자 네, 짐을 풀고 이제 해변가로 나가게 되죠. 그때가 아마 좀 오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탐방을 시작해요.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살라동 비치에 정말로 관광객이 한 4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보라카이와는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조용하면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는 그런 정말 숨겨진 관광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용한 분위기에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으로는 보니까는 또 저희가 또 다이빙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빙대가 있었고요. 아마 5m 그리고 중간에가 한 7m 그리고 제일 높은 게 한 10m에서 한 12m 정도 되는 높이였던 것 같아요. 내일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음식점을 찾습니다. 근데 살라동 비치 앞에 음식점이 정말 딸랑 한 개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실제로 2박 3일 동안에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왜냐 다른 데를 나가지 않았거든요. 아마 오토바이를 불러서 나가게 되면 한 10분 정도 이제 가면은 정말 좀 큰 번화가처럼 돼 있어서 음식점도 많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굳이 그런 돈까지 쓸 필요 없이 이곳에서 계속 더 머물자라는 생각에 계속 한 곳에서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질리긴 했으나 일단은 그런 광경을 계속 보면서 그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점이 정말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숙소는 어땠냐, 그리고 음식은 어땠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사실 여행 인원 자체가 이제 남자만 5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숙소를 좋은 데를 잡을 리는 없을 뿐더러 또 음식도 저희가 가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좋은 사람들과 좋은 풍경을 보면서 그런 자연에 좀 맡기면서 맥주 한잔 하는 그런 맛에 이제 하루하루 밤을 보냈었고요. 실제로 이제 다음 날부터가 제대로 된 이제 시큐를 즐기기를 시작했죠.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다이빙대가 이렇게 높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5m는 쉽게 했고요. 7m까지도 이제 제가 거기 호수에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즐기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높은 이제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서는 너무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내려보면은 높을 뿐더러 이제 바다 아래쪽까지 그 수심이 한 3, 4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수심 바닥까지 이제 제 시야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제가 느끼는
그 높이는 한 15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이제 홍콩인 친구가 이제 좀 라이벌 의식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친구 하면 내가 하고, 내가 하면 그 친구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먼저 뛰었어요. 제가 먼저 하다가, 그냥 뛰어버려야겠다 하고 뛰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했다. 항상 뭔가 하면 너 때문에 내가 했다. 라고 이렇게 좀 경쟁,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좀 그런 걸 즐겼던 부분에 있어서 또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용기를, 너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용기를 얻어서 좋은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이 서로서로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맑은 이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게 사실 전부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남자 다섯이 놀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휴양지였고요. 또 이제 카누도 빌려서 이제 바닥 좀 멀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하늘색 바다 색깔까지 나가게 되면은 정말 좋아요. 바다 아래쪽도 다 보이고 정말로 뭔가 안심되는 그런 느낌. 하지만 제가 이제 하늘색과 이제 파란색, 좀 짙은 파란색 정도 되는 이 경계선까지 이제 제가 나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 조금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이 수심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늘색부터 하늘색까지는 한 10m에서 한 15m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파란색 이상 그 되는 그런 곳은 이제 수심이 20m 이상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하늘색 같은 바다에서는 실제로 잠수를 해서 스킨도 꽂고 아래 가서 조개도 한번 주워보고 이렇게 수영을 즐기면서 정말로 한국에서는 즐기지 못하는 그런 바닷가에서의 묘미를 정말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보라카이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제가 딱히 똑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뭐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끼리만 놀고 저희끼리 음식 먹고 계속 그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그렇다 보니까 딱히 정말로 이게 좋다, 좋은 곳인가? 라고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정말 조용하고 정말 내 세상인 듯이 놀 수 있는 그런 관광지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조용하면서 전 그 해변을 즐길 수 있으면서 때로는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수영도 즐길 수 있고 카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 간의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관광지를 여행을 하면서 많은 추억도 만들고 영어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시면서 이렇게 이런 또 다른 목적을 세우셔서 이루시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